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민국 국방장관이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시 쓰나요? 오늘 기자들 붙어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나. 당연히 자기 한국말로 하면서 한국말에 있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뭐 갑자기 선비가 되셨죠. 예, 갑자기 선비 모드로 돌입했는데.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예, 정리하면 할 말은 많은데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 불교 뭐 신자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정유라 말이구나.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예. 한국말, 예. 한국 홀스에 이런 홀스가 있다. 예? 근데 한민구 장관은 실제로도 약간 좀 옆으로 좀 비껴 거예요. 있으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비껴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제가 보기 역할을 또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신에 따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또 다른 경로, 또 다른 이유로 저는 뭐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기여를 한 건 맞는데 예. 본인이 내가 이거 주도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국방부가 이제 지금 그 콩복듯이 탁탁탁 튀기고 있어요. 그 감사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예.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예. 4월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예, 2015년 10월 1일인데 예. 아마 이 사드 배치 도입되는 과정과 비슷한 막 데자뷰를 느낄 정도로 대통령에게 가리고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FX 사업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제 무기 방위 산업이었고요. 근데 예. 7조 원 정도의 규모였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기종이 F-35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2013년 일이죠. 예, 2013년에 바뀌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됐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를 조사를 했지만은 이명박 정부 것만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난 규모의 비리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 건 아닌가요? 김종대 의원님. 네, 정확하게 7조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40대를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처음에 사업이에요. 60대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한 6년에 걸쳐서 방위사업청이 입주해온 것은 약 한 8조 4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겠다 하고 입찰을 한 결과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단독 기종으로 선정됩니다. SE가 사일런트 이글의 준말이군요. 그거 모르셨어요? 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기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됩니다. 유일하게 입찰에 통과했다. 아하.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예. 그런데 그게 2013년 9월. 9월 예. 그 추석 연휴 때 연휴가 끝나면 그 방추위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연휴 직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입찰에 통과한 F-15 사일런트 이글이 스텔스 기종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어허. 이런 이야기를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여러 군데 이 추진위원들 19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막상 연휴가 끝나고 방추위가 열렸는데 2명이 민간위원이 부동의하고 이건 절대 서명 못한다. 나머지 17명이 부동의안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간사위원으로서 부결안을 낸 겁니다. 거기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서명을 합니다. 부결을 이제까지 토의했고 결정된 거를 6년을 해온 걸. 거기서 부결하는 안을 결정하고 다시 평가가 들어가서 입찰 끝에 이번에는 F-35로 기종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F-35가 비쌀 거 아니에요. 예. 대수를 줄여. 그래서 총 사업비 내에서 그 F-35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 다음에 요구 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은 이 평가 하나만화예요. 그래서 F-35로 다시 기종이 변경되는 걸 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방추위에서 이번에는 이거를 가결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종훈 평론가님 그때 우리가 이게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그럴 때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MB 정부는 4대강으로 많이 먹었으니 방위산업 우리가 좀 먹게 놔둬라. 한 10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그거 막 벌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내도록 좀, 그쪽에서 가져간 사업 규모가 좀 엄청난 거 아닙니까? 8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년간 36조 원어치를 계약해줬어요. 10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MB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참여정부 말기에서 지난 10년간. 와, 36조요? 36조예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다가 계약했기 로키드 마틴에다가 한 회사에. 그리고 이제 F-35를 사오면 그 비행기만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부품도 계속 들어가죠. 게다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로키드 마틴에 다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16. 그리고 성능 개선 그 사업도 다 그렇죠. 가져가죠. 그것도 가져갔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궁극적으로 가져갈 그 금액 규모가 앞으로 향후 한 30년 동안에 한 200조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로키드 마틴이 가져갔던 사업에 지금 1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 100배 이상. 이런데, 자, 그래서 이 결국 로키드 마틴하고 뭔가 지금 관계설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와, 어마어마하네. 200조. 그리고 이제 정유라가 30년간. 예, 정유라가 아프터 서비스. 정유라가 증언했다는 자기 아버지는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 동생 아우한다. 그거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지금 뭔가 지금 그 라인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F-35로 기종 변경이 일어난 직후에 뭔가 비선이 개입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파다했고 뭐 그때 당시 비선이라고 하면 정윤회 씨가 주로 거명이 많이 됐고 정윤회 그리고 이제 최순실도 살짝 거론이 됐었고 이미 그랬다는 거지 그 시기에.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었고 또 만약에 정윤회 씨하고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제2의 로키드 사건. 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70년대 중반에 일본의 로키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기억하죠. 단학가까지 다. 주로 오늘 저한테 물어보는 분야 계속. 테스트를 좀 실력 테스트. 아니, 그런데 수준이 되세요. 근데 그 당시에 70년도에 일어났던 그 로키드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약간 패턴이 비슷하다는 느낌도 갖게 돼요. 그때 그 로키드 사건 때문에 수상이 날아가는. 네. 김 의원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들어왔을 때 93년도에 군대 사조직인, 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한 하나회. 이것을 싹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군대 알자회. 알자회예요, 알자회예요? 알자. 서로 알자회. 알고 지내자는 알자. 그게 무슨 족폭 중에서 제일 수준 떨어지는 게 우린 같은 식구라면서 식구파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네. 알자회. 예, 그러니까 우연히도 독사파. 독일 사관학교 출신들. 그런데 알자회가 이제 김영삼 정부 후기에 하나회에 이어서 군내 사조직 사건으로 이게 터집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해당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요. 진급에서도 누락되고 보직에서도 불이익 받는 등. 그래서 한직으로 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때 극히 일부가 구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하나회하고 알자회가 대거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기수에 3명의 하나회원이 사단장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회도 살아나요? 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단장으로 가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에 했던 그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성장군까지 진급을 해가지고 하나회, 알자회, 독사파가 다 살아나는 거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그게? YS 때 예. 그 불이익을 줬던 역사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전부 살아납니다. 전부. 다 복권이 되는 거네요. 다 복권이 돼요. 물론 예. 군에 남아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이미 군복 벗기고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보수 정권에서 사조직 출신들이 참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하나회 출신 청와대 그 위기관리 수석, 예. 그 안광찬 이거 이름까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계속하세요, 이름을. 그분으로부터 해서 그 정점으로 해서 하나회들이 쭉 그래서 나중에 사성장군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알자회는 현재 그 얼마 전에 특전사령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 지금은 항공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3스타인데 이분. 그다음에 현재 기무사령관. 예. 이런 몇몇 분이 이제 알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주목받는 존재는 누가 뭐래도 독사파예요. 김관진 그 안보실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예, 독일 육군 사관학교의 선후배 출신들. 그 정점에는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그렇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사이버 사령관을 지낸 양반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영전하는데. 예,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이 연재욱 씨. 연재국 씨. 장군. 참여정부에 예. 있었다가 예, 예. 그 참여정부의 부역자라고 해갖고 외곽을 맴돌다가.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분이 김관진 장관, 당시 장관하고 독일 선후배 관계로 끈끈이 맺어지고. 전교 1등만 독일 사관학교로 보낸다는 게 맞나요? 육사에? 아니, 뭐, 그건 뭐 그분들 주장인데. 예. 예. 그때 한 명 보내다 두 명 보내다 이랬어요. 예. 성적표는 확인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 전교 1등 뭐 거기에 다 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한 명 내지 두 명 매기수에서? 예, 매기수에서. 어떨 땐 두 명 보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장관은 중에는 김태형 국방장관 예. 같은 분. 이런 분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드 배치와 관계해서 왜 독사파 얘기가 나오느냐 예. 하면은 지금 위승호 정책실장 전임자가 예. 이 모든 사드에 관한 예. 일을 거의 다 실무를 맡아서 했어요. 누구죠, 그분이?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유재승. 유재승. 예비역 장군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독사파예요. 예.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아까 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 유재승 실장은 항상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드에 관해서 김관진 실장의 직접 지휘를 받았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많이 터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7월 8일 날 발표부터 작년 11월까지. 예.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에는 독사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 청와대 독사파 라인 극소수 외에는 사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국방부에 없는 거예요. 뭐 기획조정실장, 국방부 차관. 제가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난 라인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윤회와의 라인을 찾으면 되네요, 이제.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예, 아직까지도 잘 연결이 안 돼요. 예. 그거 어쨌든. 연결이 됩니다. 예. 정윤회 씨 눈이 좀 독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내가 보니 아니, 우리 정봉주 진행자가 훨씬 독사가 돼. 예. 내가 보기에는, 머리 모양도 살모사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그만하시죠. 말도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경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했으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언론에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언론 대응 방침을 명분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가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 부지가 70만 제곱미터이지만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피해갈 수 있어 두 차례 걸쳐 부지를 나누어 결정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중간 발표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론을 반쪽 내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 심각하게 위기에 빠지게 한 사드 배치. 그 이면에는 군의 어두운 세력의 숨겨진 음모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장난치는 불의하고도 음흉한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교훈과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바꿔놓은 정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모의 그 비리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 건 아닌가요? 김종대 의원님.
네, 정확하게 7조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40대를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초반 사업이에요. 60대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한 6년에 걸쳐서 방위사업청이 준비해온 것은 약 한 8조 4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겠다 하고 예. 입찰을 한 결과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단독 기종으로 선정됩니다. SE가 사일런트 이글의 준말이군요. 예, 그거 모르셨어요? 예,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기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됩니다. 유일하게 입찰에 통과했다. 아하.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예. 그런데 그게 2013년 9월. 9월 예. 그 추석 연휴 때 연휴가 끝나면 그 방추위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연휴 직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입찰에 통과한 F-15 사일런트 이글이 그죠. 그때 우리가 이게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그럴 때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MB 정부는 4대강으로 많이 먹었으니 방위산업 우리가 좀 먹게 놔둬라. 한 10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해갖고 그거 막 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내도록 좀, 그쪽에서 가져간 사업 규모가 예. 좀 엄청난 거 아닙니까? 8조라는 거 아니에요? 김 아니요. 10년간 36조 원어치를 계약해줬어요. 10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MB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참여정부 말기에서 지난 10년간. 와, 36조요? 36조예요. 아, 그리고 로키드 이제 마틴에다가 계약했기 로키드 마틴에다가 한 회사에. 그리고 이제 F-35를 사오면 그 비행기만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부품도 계속 들어가죠. 게다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로키드 마틴에 다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16. 그리고 성능 개선 그 사업도 다 그렇죠. 가져가죠. 그것도 가져갔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로키드가 주도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국방부가 이제 지금 그 콩복듯이 탁탁탁 튀기고 있어요. 그 감사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예.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예. 4월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예, 2015년 10월 1일인데 예. 아마 이 사드 배치 도입되는 과정과 비슷한 막 데자뷰를 느낄 정도로 대통령에게 가리고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FX 사업 자체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제 무기 방위 산업이었고요. 근데 예. 7조 원 정도의 규모였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기종이 F-35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2013년 일이죠. 예, 2013년에 바뀌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됐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를 조사를 했지만은 이명박 정부 것만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난 스텔스 기종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어허. 이런 이야기를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여러 군데 이 추진위원들 19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막상 연휴가 끝나고 방추위가 열렸는데 2명이 민간위원이 부동의하고 이건 절대 서명 못한다. 나머지 17명이 부동의안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간사위원으로서 부결안을 낸 겁니다. 거기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서명을 합니다. 부결을 이제까지 토의했고 결정된 거를 6년을 해온 걸. 거기서 부결하는 안을 결정하고 다시 평가가 들어가서 입찰 끝에 이번에는 F-35로 기종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F-35가 비쌀 거 아니에요. 예. 대수를 줄여. 그래서 총 사업비 내에서 그 F-35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 다음에 요구 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은 이 평가 하나만화예요. 그래서 F-35로 다시 기종이 변경되는 걸 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방추위에서 이번에는
이거를 가결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민국 국방장관이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시 쓰나요? 오늘 기자들 붙어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나. 당연히 자기 한국말로 하면서 한국말에 있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뭐 갑자기 선비가 되셨죠. 예, 갑자기 선비 모드로 돌입했는데. 말로써 말 그러니까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예, 정리하면 할 말은 많은데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 불교 뭐 그런 신앙가 얘기를 사는 산이오 물음물이로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저게 정유라 말이구나.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한국말, 한국 홀스에 이런 홀스가 있다. 근데 한민구 장관은 실제로도 약간 좀 옆으로 좀 억울한 비껴 거예요. 있으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예, 그랬잖아요. 비껴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제가 보기 역할을 또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신에 따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또 다른 경로, 또 다른 이유로 저는 뭐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기여를 한 건 맞는데 예. 본인이 내가